근데 제가 뭐 이거 뭐 받쳐라 땡기라 뭐 이렇게 할 전혀 짬이 아닌데 정말 나 랜딩 1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하는 거고요. 기자님들이 보시면 아마 진짜 코드 숨 치실 텐데 오늘 방송은 뭐 저기 뭐 어떤 공항에서 출발해서 어디 다른 공항에 내리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늘 오늘은 아니고 한 어제인가 카페에서 잠깐 배웠었는데 이 착륙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 착륙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서 좀 도움을 청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착륙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보통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착륙을 많이 하면은 늘긴 느는데 이제 뭐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아야 어떻게 좀 느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는 방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디 멀리 가거나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되게 짧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피트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플랩스 풀에 기어 다운까지 다 돼 있는 이제 착륙 준비는 완벽하게 완료가 된 상태이고 바람도 없습니다. 바람도 뭐 약간 지금 배풍기가 뒤에서 2나트 불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저렇게만 잡힌 것뿐이지 사실 뭐 무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제가 이 싸구려 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뭐 랜딩을 어떻게 한다 뭐 이 스틱을 뭐 어떻게 당기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에어버스라는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좀 더 그 잘 내릴 수 있는가 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오늘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00피트에서부터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톨리스는 세이브 로드 기능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1000피트에서 지금 세이브를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림판을 일단은 가져왔고요. 활주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글라이드 패스라는 뭐 글라이드 슬롭이죠. 글라이드 슬롭이라는 게 이렇게 쫙 빔이 나옵니다. 요 끝에는 이제 로컬라이저라는 게 이제 나와서 요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로컬라이저는 요 활주로 끝에서 요런 식으로 빔을 쏴주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 축선 안에 있도록 이거 좀 되게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전파의 방향이 여기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그 뭐 대부분 활주로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파가 나오는데 이 비행기가 요 중심에 딱 맞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로컬라이즈와 글라이슬롭인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뜬 게 글라이슬롭이고 밑에 있는 게 보라색으로 뜬 게 로컬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맞아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좀 1000피트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글라이드 슬롭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 룰 오브 썸이라고 있어요. 룰 오브 썸 뭐 ROT 해서 이제 손에 보면 엄지를 이용해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좀 어떻게 대충 들어가는 방법 이거를 다 룰 오브 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 노티컬 마일당 300피트라는 약간 좀 되게 처음에 들으면 이상한 방법을 좀 아실 텐데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면 삼각함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수학 얘기하지. 근데 그냥 뭐 원리가 이렇다는 거지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 노티컬 마일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300피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대체 계산이 됐을까?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저희가 요거 대 요거가 탄젠트 아닌가요? 예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탄젠트 맞는 것 같은데. 뭐 한번 보죠. 3도 탄젠트 0.052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예, 여기다 6000을 곱해보죠 한번. 그럼 314가 나오죠. 왜 6000을 곱했냐면 1 노티컬 마일당 약 6000피트 정도가 나옵니다. 1 노티컬 마일당 약 6000피트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피트잖아요. 이건 피트고 얘는 노티컬 마일이니까 이제 단위 환산을 해준 거죠. 그래서 텐젠트 3도에 6000피트를 딱 곱하니까 314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얼추 봤을 때 1 노티컬 마일당 314피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14 그냥 떼버리고 300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 뭐 318인가 그럴 거예요. 318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고 룰 오브 썸이잖아요. 대충 먹혀 들어가는 거. 그래서 1 노티컬 마일당 300피트 정도 잡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그래서 1 노티컬 마일당 300피트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요 활주로까지 한 3마일인데 여기가 거의 1000피트 정도 조금 그 정도 나오죠. 예,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같이 쓰이는 게 글라이드 그라운드 스피드에 뭐 곱하기 2분의 1 반으로 나눈다는 거죠.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은 대충 나의 FPM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그라운드 스피드가 한 142노트니까 한 140 정도 되죠. 그렇죠? 100을 곱하면 안 되겠구나. 10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140으로 보고 나누기 2하면 70 곱하기 10 하면 7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700 FPM 정도로 지금 가고 있죠. 실제로 비행기가 FPM 그러니까 feet per minute. 그러니까 1분당 그 강화하는 그 고도의 양이 700피트라는 거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나왔을까 하고 또 보면은 너무 지저분했으니까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140노트로 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가 지금 700 FPM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700피트 나누기 1분이라는 뜻이죠. 요거는 140노트는 140노트의 피트로 환산하려면 6000을 곱해야겠죠. 그리고 나누기 60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60이니까 이걸 둘 다 나누죠. 뭐 그냥 없애버리면 얘가 한 100 되겠죠. 그리고 얘는 14000 0이 하나 더 있으면 안 되지. 예, 14,000피트를 1분에 날아간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14,000피트인데 아까 저희가 그 탄젠트 3을 곱했었잖아요. 똑같이 곱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없애고 이거 없애는 거 어떻게 하죠? 이런 초보적인 걸 못해. 예, 여기다 3 탄젠트 곱하기 14,000 733 정도 나오네요. 그죠? 733. 즉 다시 말해서 733피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탄젠트 3로 다 해보니까 733이나 700이나 33피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33 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700 FPM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나누고 곱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4,000에서 140노트에서
700 fpm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2하고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가 되죠. 자, 퍼즐을 잠깐 풀고 접근을 해볼게요. 여기 활주로가 지금 2x2 레드고 1000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뉴 플라이스로 할 겁니다. 수동 조작을 하는 거죠. 네, 오토파일럿을 풀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기술을 낮추면,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술을 낮추면은 제 FPM이 떨어지고 글라이슬롭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FPM은 얘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얘는 왜 딜레이가 있냐면 로직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으로 나눈 거다 보니까 고도의 차이를 일단 변화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가장 정확하게 내 포지션이 뭐 내가 지금 강하기 깊다 낮다 요거에 대한 좀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글라이드 슬롭을 보라는 거죠. 로컬라이저가 맞은 상태에서는 글라이드 슬롭이 일단 벗어나기 시작하는 트렌드를 딱 보면은 FPM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PM 가지고 강화를 연습을 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왜냐면은 그 딜레이가 있고 그리고 바람이 좀 이렇게 막 거스트성 그러니까 약간 돌풍성의 윈드가 불기 시작하면은 얘는 정말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FPM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글라이드 슬롭을 보고 맞추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이드 슬롭을 보면서 저걸로 맞춘다. 그래서 일단 약간 언스테이블라이즈드 됐는데 요걸 고쳐볼게요. 그래서 플라이트 디렉터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그냥 얼추 봐서 아 내가 지금 요걸 따라가려면 조금 기술을 높이고 글라이드 슬롭을 거의 탈 것 같죠. 그럼 이때 쫙 내려줘요. 그러면은 얼추 맞아요. 그죠? 자 여기서 좀 안정이 됐죠. 계속 600 fpm 나오죠. 이제 700 fpm 나오게. 그러면은 글라이드 슬롭이 딱 맞았죠. 자 랜드가 나오고. 그러니까 글라이드 슬롭이 맞은 다음에 그때 움직이면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또 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미리미리 조작을 해야 돼요. 아 이걸 보고. 그리고 이 활주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글라이드 슬롭은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활주로 이렇게 있고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고 가면은 이 글라이드 슬롭에 이제 요 오차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물고 있는 거고 1다트, 2다트 이렇게 해서 지금 디비에이션을 나타내는 데가 있는데 요게 멀리 있을 때는 좀 이게 크다 이거죠. 근데 이게 가까워질수록 점점 민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미니멈 이하에서는 200피트 정도 지나고 나서는 글라이드 슬롭 맞추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어프로치 자세 그대로 내려가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자세 그냥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저는 글라이드 슬롭이 어쨌든 지금 너무 잘 맞춰가지고 글라이드 슬롭이 변동이 없긴 한데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로컬라이저는 지금 약간 좀 양해를 해주세요. 글라이드 슬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어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해야 돼서. 네,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살짝 만지시고 가까워지면은 탄성이 있고 또 민감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해야겠구나.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평 말고 이렇게 수직적인 거를 먼저 끝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어프로치를 뭐 어찌어찌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랜딩은 어떻게 하느냐. 자, 비행기가
요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활주로를 따라서 이게 3 물론 이게 뭐 이렇게 급하진 않은데 여기가 3도라고 치죠 그냥. 320 같은 경우에 비행기가 좀 짧아가지고 40 내지 30쯤에서 플레어 조작을 하면 돼요. 이제 플레어라는 거는 이제 그 정확한 의미도 저도 옛날에 배워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어프로치 자세가 3도 강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활주로 위는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가 랜딩 자세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요 랜딩 자세, 이 어프로치 자세에서 랜딩 자세까지 만드는 요 과정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혹은 뭐 라운드 아웃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아요. 아무튼 저는 플레어라고 할게요. 요 플레어 하는 요 높이가 RA 그러니까 라디오 알티미터로 약 30에서 한 40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그래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게 하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달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도 다르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플레어 단계는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천천히 쭉 그냥 한 번에 쭉 잡아당겨서 플레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서 한번 들어주고 여기서 한번 들어주고 여기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쭉 한 번에 만들면 조금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닿을 수 있는 게 요 거리가 좀 줄기냐 하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그닥 차이는 없어요. 거리 차이는. 근데 약간씩 나눠서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뉴얼 플라잇을 한 다음에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플라잇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라운드를 하잖아요. 이 플레어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러스트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가해요. 이 오토 스러스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해서 요거는 한 30피트나 20피트 정도에서 내가 아이들을 뽑았었다. 그러면 요 방법은 조금 파워를 갖고 간 다음에 빼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비행기가 약간 좀 높은 상태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중간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기가 한 10피트나 15피트 요때 트렌드를 봐서 더 당겨야겠다. 그러면 더 당기고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토 스러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보려면은 그 이 비행기가 지금 오토 스러스트가 인게이지가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게이지도 같이 봐야 돼요. 이 비행기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뭐 소리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딱 스테이블라이즈드 된 상태가 한 스러스 N1이 한 53%, 뭐 54%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토를 끊고 피치를 조금 낮추면 지가 알아서 파워가 쓱 빠집니다. 오토 스러스트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피치를 또 들면 파워가 쓱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글라이드 슬롭을 얘를 맞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좀 밑으로 꺼졌어요. 그러다가 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쓱 들었어요. 글라이드 슬롭 올렸죠. 그럼 파워가 54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죠. 그리고 글라이드 슬롭 또 왔다. 그럼 또 맞춰요 요거를. 지금 어떻죠? 약간 파워가 더 많은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다가 지금 이렇게 맞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은 약 5%가 더 적은 상황이잖아요. 아까 전보다.
왜냐면 이제 파워가 들어갔다 다시 이게 파워가 슥 하고 들어갔다가 내가 글라이슬로에 딱 맞고 속도가 맞으면 이제 그 속도를 다시 맞추기 위해서 또 속도가 줄기 위해서 또 이 파워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맞춰서 내려가게 되면 요 놈이 지금 파워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이 평소보다. 그래서 요거 할 때는 파워를 좀 더 가져가는 게 좋겠죠. 랜딩 하기 전에 끝까지 플레어 하기 전까지 조금 가져가다가 여기서 그냥 딱 끊어줘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놔버렸는데 요런 오토 스러스트 때문에 요러요러한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미리님 10,000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싫다 그러면은 오토 스러스트를 끊고 연습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오토 스러스트를 끊고. 그러니까 아예 이 오토 스러스트를 좀 내가 이게 스러스트가 많다 적다 요게 좀 되게 어렵다 그러면은 오토 스러스트를 그냥 끊고 하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제가 요 뭐시기야 요거를 빨간 버튼을 눌러서 오토 스러스트를 끊어야 되는데 이 버튼이 안 먹어서 제가 그냥 요걸로 끌게요. 요걸로 끄면은 욕 겁나 못 넣네. 아무튼 뭐 그냥 끌게요. 요걸로. 자, 요걸로 맞추고 꺼야지. 예. 자, 55% 맞춰놓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잘못 꺼버려서 다시 로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파일 오프, 오토 소스트 오프. 네, 맞죠? 도넛이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50 그냥 만약에 좀 많이 어렵다 싶으면 요걸로 그냥 스러스트 조정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라이슬로보다 글라이슬로 좀 위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흔들려? 근데 이거 55% 그대로 맞추고 가셔도 많이 그렇게 안 바꾸셔도 될 거예요. 좀 스피드 트렌드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높죠. 근데 괜찮아요. 그냥 요대로 가셔도 돼요. 갈수록 점점 센시티브해진다고 그랬었죠. 전 약간 좀 여기서 플레어를 조금 일찍 하면서 133fpm? 좋게 나온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거기서 어디야? 리플레이로 볼까요?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이게 엄청 빠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지금 보시면 3 화이트 1 레드예요. 그리고 저는 파워가 지금 49% 정도 들어가 있는데 좀 약간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단을 한 게 이대로 가져가고 지금 FPM이 좀 많이 높으니까 여기서 그냥 파워를 빨리 빼버렸어요. 그래서 50피트에서 제가 파워를 아이들을 그냥 뽑았거든요. 네, 딱 뽑았죠. 왜냐면 이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약간 높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플레어를 한 40피트 정도 했었어요. 왜냐면 강하게 깊은 상황이니까 조금 일찍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활주로를 보면서 당겼었죠. 그 5가 딱 들렸을 때는 뭐 아래에 보고 당기지 말라고는 하는데 5가 들렸을 때는 요거를 최대한 그냥 수평을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더 이상 이제 내가 내리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고 요 수평 비행을 유지한다 생각하시고 당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착지가 돼요. 이게 왜 착지가 일어나냐면
저도 연구를 좀 해보니까 비행기라는 게 어, 그냥 대충 그릴게요. 비행기가 여기 이 무게 중심이 있을 거고 날개가 있을 거고 여기에 바퀴가 있을 거죠. 여기 앞에 뭐 앞바퀴가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 활주로가 이렇게 있을 거고. 만약 수평 비행을 계속 유지한 상황이고 여기에 스러스트 파워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을 조금씩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모든 움직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당기면은 이 바퀴가 조금씩 내려온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들리고 여기 요 중심으로 여기가 들리면 얘는 여기가 내려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5피트 들린 상황에서 조금씩 그냥 맞춰가면서 당겨주면 바퀴가 알아서 땅에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당겨주셔도 충분히 예, 그냥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리려고 내리려고 막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보다는 그냥 당기시는 게 더 낫다 이거죠. 활주로 보고 내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평소에 내 칵핏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W가 기본 뷰이기 때문에 요걸로 보거든요. 요걸로 보면은 이제 활주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저거를 계속 눈에 익히는 거예요. 저, 저 활주로 모양을. 그래서 내가 낮다를 저 활주로 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옆에 파피도 있으니까 이 투와이 투레드가 나오니까 요걸 보고 내가 높다 낮다 이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실력은 좋지는 않지만 자 LS도 끄고 플라이트 디렉터도 끌게요. 그리고 매뉴얼 플라이트 할게요. 활주로만 보고 내리는 거죠. 자, PFD 약간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여기에 있는 FPM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뭐야 글라이술로 물린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인풋 없이도 그냥 잘 내려가죠. 랜드 약간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피치를 조금 들게요. 그래서 한 600fpm 잠깐 가다가 다시 700fpm 여기서는 조금 눌러줄게요. 나 왜 자꾸 오른쪽에 있지? 네, 여기서 그냥 계속 들어주세요. 113. 이제 저는 이제 활주로 모양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요거를 꼭 한번 보세요. 연습하실 때는 리플레이 봐가면서요. 아, 요 모양이 약간 좀 낮아졌다는 거구나. 아, 요 모양이 약간 좀 높아졌다는 거구나. 요거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활주로가. 여기가 변이 좀 짧아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좀 길고. 그 요걸 봤을 때, 아, 나는 지금 위치가 약간 오른쪽에 있구나. 실제로도 비행기 약간 오른쪽에 있을걸요? 약간 오른쪽에 있죠. 약간 오른쪽.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왼쪽으로 갔어요. 살짝. 그러면서 올라탄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뱅크 넣어서 센터 라인 맞춰서 내려갔어요.
부기장석에서 앉아서 하면 왜 느낌이 다를까요? 제 생각엔 320이 잘못 만들었어요. 이 칵핏을 만들 때 요게 슬랜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장석에서 보면은 요 슬랜트가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요 약간의 각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320 비행하다 보면은 가끔씩 요거를 수평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막 엄청 크리티컬하게 빠져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크리티컬하게 좀 빠질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이건 수평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뱅크가 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크리티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장석, 부기장석이 약간 그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기장석에서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평소 보던 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에어버스들은 여기가 이제 평평하게 닦여서 나오죠. 이제는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토파일럿은 풀고 오토스러스트는 작동하면서 플레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예, 뭐 보통 그렇습니다. 오토스러스트는 잘 안 끄게 돼요. 보통 에어버스를 타게 되면 물론 뭐 오토스러스트 끄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오토스러스트가 워낙 그 신뢰성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버스가 다른 비행기랑 좀 다르게 오토 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토 트림이 되기 때문에 얘는 넣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실험이냐면 지금 이 피치 그대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오토만 끊을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를게요. 그냥 아무런 인풋을 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얘가. 그러면 약간 높아지죠. 그죠? 아무런 인풋을 넣지 않아도 얘는 정말 잘 가요. 그냥 그 위치 그대로 지켜서 약간씩 높아지죠. 그럼 여기서 얼만큼 수정해 주냐면 지금 플라이 트랙터가 이 블랙 스퀘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검은색 정사각형. 여기 안에서만 플라이 트랙터를 요 안에서만 피치 조작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피트 아래에서는 요 아래에서만 피치 조작을 한다. 요 블랙 스퀘어 안 진짜 조그만하죠. 한 2도, 2도 내지 한 3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피치 조작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요 정도 내려주고 기다려 보죠. 요것만 내려도 900fpm이에요. 아까 700fpm에서 900fpm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글라이스롭 탄다 그러면 아까 그 피치 그대로 딱 만들어 주시면 글라이스롭을 그대로 물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한 미니멈쯤 되면은 여기를 한 7, 밖을 3 이렇게 보다가 미니멈 통과하고 나서는 5대 5, 3대 7, 2대 8, 1대 9 나중에 플레이어 완전히 만들었을 때는 활주로만 봐야 됩니다. 요거를 거의 안 봐야 돼요. 약간 높아지니까 조금 피치 낮출게요. 지금은 활주로를 거의 봐야 돼요. 저 글라이슬롭보다도 활주로를 보면서 내리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때 딱 솔스트 빼도 되겠죠. 약간 높아졌는데 괜찮아요. 약간 좀 플레어가 벌루닝이 생겼는데 네 이렇게 미세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조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무슨 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막 드라이버로 무슨 저기 책상 뚫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남자애야 가지고 저기 중학교 때 뭐 책상 뚫기 뭐 이런 것도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셔도 충분히 접근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수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가만히 있고 넣고 가만히 있고 이걸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에어버스는. 그러니까 인풋이 필요하다. 지금 약간 지금 왼쪽으로 가야겠죠. 왼쪽 넣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실비행은 이렇게 막 쓱 들어가진 않는데 이렇게 먹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로컬라이저 탔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근데 뱅크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피치는 제가 좀 줄여놨는데 지금도 봤을 때 글라이슬롭이 조금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약간 밑으로 내리시면 좋죠. 그러니까 글라이슬롭 보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맞추는 게. 좀 계속 좀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피치가. 레터럴도 맞춰주고. 오케이. 맞는 것 같다. 이것도 연습하니까 저도 느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라이슬롭이 일단은 잘 맞아 들어가면은 레터럴은 솔직히 그냥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잘 맞으실 거예요. 좌우 하는 것도 글라이슬롭 하듯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060에 저는 한 15나트 분다고 할게요. 그럼 일단은 바람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불어오잖아요. 그죠? 오른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기수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일단 한번 보죠. 오토가 걸려 있으니까. 네, 기수가 오른쪽으로 약간 가죠. 그래서 지금 요걸 보면은 활주로가 원래는 요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활주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내 시선도 여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아까 제가 활주로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평행사변형 아니 평행사변형? 아니죠. 사다리 꼴이 요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엉뚱한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런웨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럼 활주로 모양이 점점 변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진짜 평행사변형 꼴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잘 수정해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 모양 지금 활주로 모양 딱 보시면은 뭐 어떻게 봐야 돼? 아까 요 모양. 그러니까 요 모양이 점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활주로가 있지 않아도 활주로 모양은 계속 요 모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지금은 약간 높은데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제가 막 멈추고 뭐 하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러더 차주고 러더 차니까 확실히 비행기가 좀 이상하게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러더를 차면은 이 롤도 같이 들어가는 편이라 가지고 스틱을 비트는 게 이게 깔끔하게 안 비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전에 좀 많이 벗어났다가 다시 맞췄죠. 그래서 여기서도 벗어나는 걸 보고
저 약간 좀 뱅크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치를 들고 이제 피치 들었잖아요. 여기 한 10 정도 10인가? 5인가? 5 되네요. 요 정도 딱 됐을 때 러더 갖고 계신 분들은 왼쪽 러더 차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뱅크 넣으세요. 왼쪽 러더 차주고 살짝 뱅크 넣기. 네, 이건 제가 지금 보시면은 러더만 넣었는데도 왼쪽으로 지금 뱅크 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왼쪽 러더만 차주고 오른쪽으로 뱅크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 스틱으로만 뱅크 주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동일한 뭐야? 예, 동일한 조건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솔직히 바람이 스테디하게 불면은 사실 많은 양을 코렉션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지금은 제가 약간 오른쪽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요 변이 조금 짧죠. 요 변이 진짜 미세하게 요 변이 약간 좀 짧죠.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오면 살짝 오른쪽에 있는 것도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랜드 마치 비행기가 지금 어망국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트랙은 되게 잘 맞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오른쪽에 있죠. 네, 이렇게 하고 러더 차주고 뱅크 넣고 네, 이렇게 닿으면 돼요. 잘 닿았다. 어렵다 이거 근데 이게 그냥 러더 넣는 거랑은 진짜 어렵네. 왜 제가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게 좋냐고 말씀드렸냐면 비행기가 길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320은 좀 짧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길기 때문에 조정석에서 봤을 때는 약간 센터라인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센터라인을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대가리가 길기 때문에 이 런웨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대가리라고 하니까 좀 되게 웃기긴 하네요. 이 앞대가리가 길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약에 제가 그대로 센터라인을 물고 들어온다 하면은 앞대가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게 중심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러더를 차버리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정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올 땐 잘 왔는데 나중에 러더 차고 보니까 비행기가 1차선에 있는 거죠. 왜 이러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을 생각하면서 비행할 필요는 없지만 좋게 들어오려면 약간 기수가 이쪽 차선에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좋다 이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러더를 딱 차면 비행기가 알아서 센터 라인이 기수가 딱 맞습니다. 그래 아까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러더를 차니까 센터 라인에 딱 맞죠. 약간 있는데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을 맞추게 되면은 바람이 여기서 계속 불어와서 비행기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니까 요거를 뱅크를 잠깐 줘가지고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2도, 3도, 뭐 최대 6도까지 넣어도 되는데 그 정도만 딱 넣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시고 바퀴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바퀴가 먼저 닿습니다. 요 바람이 딱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반대편 바퀴가 닿겠죠. 그리고 플레어는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퀴가 딱 닿는 순간 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근데 심에서는 구현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실비행에서는 이제 비행기가 약간 이렇게 크래빙이 들어간 상태에서 바퀴가 닿게 되면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약간 왜냐면은 바퀴의 방향 그 메인 랜딩 기어의 축은 변화하지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퀴가 땅에 닿으면 일단은 이 비행기가 향한 위치로 비행기가 가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러더를 다시 레프트 러더를 꼭 차줘야 돼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레프트 러더를 좀 찾는데도 비행기가 좀 약간 이상하게 움직이려고 해서 어쨌든 뭐 여기 가면서 이제 센터라인 맞추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풍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글라이 슬롭하고 로컬라이저 다 켜놓고 그걸로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가 좀 익숙해졌다? 그럼 로컬라이저 꺼보고 뭐 글라이 슬롭도 꺼보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플라이트 디렉터도 꺼보고 뭐 다 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주로만 보고 내릴 수 있을 상황이 됐으면 이제 크로스 윈드를 조금씩 넣어보세요. 아 크로스 윈드가 이 정도 불면 어떻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 바로 그냥 나는 진성 파일럿이라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막 그냥 실제 기상 넣어놓고 연습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좀 느릴 수가 있죠, 그죠? 거스트는 근데 거스트가 좀 얘는 좀 거지 같긴 한데 그냥 10너트 정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비행기는 이제 약간 왼쪽에 있겠죠? 예, 약간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활주로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상태가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활주로는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주로가 내 앞에 있지 않아도 이 활주로 모양이 제대로 보이기만 하면은 내가 맞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로컬라이저랑 글라이슬롭으로 더블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자, 매뉴얼 플라이트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거스트가 좀 있으면은 약간 좀 어렵죠. 근데 이것도 뭐 딱히 막 거스트 분다고 해서 오우씨 막 이렇게 막 컨트롤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다가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약간 많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약간 좀 플라이트 디렉터보다는 조금 더 안에 집어넣고 알아서 플라이트 디렉터가 따라와서 맞춰줬네요. 자, 랜드 약간 이제 1차선에 내린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좀 더 좋겠죠.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1차선 왼쪽에 약간 좀 대가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또 센터라인에 타려고 그러는데 아우씨 러더 차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게 플레어 하는 단계가 제일 이게 러더 차야 되는 단계가 좀 어렵네요. 저는 이게 반대로 이 스틱을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왔어요. 각이. 어쨌든 플레어 하기 직전까지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딱 약간 좀 센터 라인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도 비행기가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 왼쪽으로 뱅크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맞춰주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칵핏은 왼쪽에 있지만 랜딩 기어 사이에 센터 라인이 딱 맞아 있죠.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딱히 뭐 많이 벗어나지가 않죠. 센터 라인. 물론 뭐 인천이 워낙 이 너비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아쉬웠던 거는 바람이 한 저 정도 더 불면 약간 더 왼쪽에 있던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오토로 내리신다면은 활주로를 꼭 보세요. 이렇게 활주로 보시면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오토가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서 아, 활주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구나. 약간 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오토 끊고 내리겠습니다. 랜드. 약간 갑자기 막 올라타려고 했네. 이거 피치가 또 비정상적으로 좀 낮춰졌죠? 원래는 보통 한 2.5도 되는데. 자, 여기서 100에 딱 들리잖아요. 그리고 한 요 정도쯤 왔으면 저는 진짜 거의 요걸 안 봐요. 요것만 봐요. 거의 활주로만 봐요. 활주로만 본 상태에서 네, 이렇게 딱 약간 좀 너무 한 번에 받치긴 했는데 어, 리플레이로 잠깐 보면 여기서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받쳤어요. 근데 여기서도 레이트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리플레이를 종료해 버렸네. 이렇게 가다가 이거 너무 느리다. 0.75배속 없나? 여기서 딱 제가 땡겼어요. 근데 약간 레이트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더 땡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자세가 딱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활주를 볼 때 요 앞에만 보면은 이 자세가 절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끝에랑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요 끝에랑 내 평소 피치 자세가 한 5도 이렇게 나왔긴 했는데 요것도 딱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요 대시보드랑 요 활주로 끝에 있는 요 호라이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딱 자세가 보통 요 정도가 랜딩 자세다. 요게 딱 감이 와요. 그럼 요걸 딱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서 5 들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 맞는 랜딩 방법은 그냥 연습하시는 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만 좀 말씀을 드린 거죠. 랜드. 그래서 이게 700 fpm 딱 맞춰서 가면은 약간 저렇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0에서 800에서 왔다 갔다, 700에서 800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약간 필요 이상으로 피치가 너무 낮아졌는데 저는 이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들어주고 오케이, 딱 맞다. 자,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파워를 조금 이때쯤 빼주시고요. 뭐 롱랜딩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기 3000피트 풋마커 안에는 들어갔거든요. 꽤 롱랜딩을 했는데도 보시면 바퀴가 어디에 닿았죠? 예, 요게 저게 3000피트 풋마커거든요. 요거 그래도 요 전에 들어왔죠. 저 안에만 들어가면은 솔직히 뭐 상관없습니다. 요 에이밍 포인트 그래서 2000피트, 3000피트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되게 롱 랜딩을 했어요. 보시면은 그 50, 40가 되게 천천히 들렸잖아요. 50, 40, 30 뭐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세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은 3000피트 안에는 랜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활주로 짧은 데서는 저렇게 하면 좀 힘들겠죠. 근데 저렇게 뭐 인천같이 긴 활주로에서는 저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죠.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은 딱히 이 랜딩과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연습을 하시면 그나마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처음에는 ILS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로컬라이저나 뭐 이런 거 꺼보시고 플라이트 디렉터도 한번 꺼보시고 무풍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크로스윈드 계속 넣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크로스윈드도 다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실기상 적용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오늘 제가 웬만한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에어버스는 오토 스러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러스트가 내가 피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러스트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좀 예상을 하고 파워를 빼주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네 한번 접근할게요. 그냥 저게 원래는 cat3 듀얼에서 바로 cat 1으로 내려가지 않고 cat3 싱글 cat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톨리스는 그게 구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피치가 너무 낮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피치인데 자 앤디는 필요 없으니까 피치가 좀 평소랑 다르니까 파워도 제가 감이 잘 안 오네요. 이제 맞나? 지금도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낮아져가지고 파워가 60%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랜딩 딱 플레어 하기 전에 이 55% 지금 아까 계속 접근한 그 엔진 출력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사실 평소랑 똑같이 그냥 플레어 하시면 되죠. 50, 40, 30, 20, 10, 9. 그래서 요 어프로치가 불안하면 비행기가 랜딩이 당연히 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어프로치가 이 플레어 하기 직전까지 요거를 자세를 제대로 안 만드는 자세라는 게 비행기 자세도 있지만 파워도 항상 평소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백방 연습해봤자 플레어는 의미가 없는 연습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게 다르면 자세와 파워가 다른 상태에서 플레어를 연습하면은 사실상 의미 없는 연습입니다. 왜냐면 자세에 따라도 플레어가 달라지고 파워에 따라서도 플레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내가 플레어하는 지점에서는 항상 거의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파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하죠. 랜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랜딩을 잘하는 거에 앞서서 일단 어프로치를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프로치를 한번 잘해봐라. 그러니까 어프로치에서 이게 랜딩이 그냥 랜딩 뚝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프로치에서 이어져서 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좋지 않으면 랜딩도 좋지가 않다 이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일단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프로치를 좋게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